안녕하십니까. 1급 어느새요 36번째 배정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할 차례죠. 제가 듣고 있어도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꾼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자에서 오는 옛날 형태의 생활방식, 또 조형언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 이제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주검시라고 하는 이거는 주검이라는 뜻도 외에 박스, 즉 어떤 틀이라는 상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겐 달물초라는 뜻도 있고 부스러기라는 뜻도 있죠. 왜냐하면 작은 몸이에요. 어떠한 형태의 덩어리가 작은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틀에서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라는 데서 이게 가루설자입니다. 결국 설진 그러면 뭐냐. 먼지나 티끌을 얘기해요. 가루설, 티끌진. 결국은 먼지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한자는 어떤 옛날 채나 어떤 소반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어떤 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막 치면 가루가 톡톡톡 떨어지죠. 아니 가루설자 이것처럼 어떻게 더 이상 잘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루라는 걸 한자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지금은 한자 그 당시에 썼었던 것을 딱 갖다가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작을소 밑에 달월은 달물초라는 거 알죠? 왜냐하면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의 몸이 작아진 놈이 누구냐? 달물초. 그래서 우리가 초상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닮은 겁니다. 이게 밑으로.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거기다가 어떤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상자에 그 부스러기가 톡톡톡 떨어져 있는 것이 가루다라는 얘기죠. 우리 뭐 먹다 보면 꼭 가루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어떤 뜻일까요?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해세자. 이게 세대세라고 하는 세상세자죠. 즉 물난리로 인하여서 세대가 뿔뿔이 흩어진다는 데서 이게 셀설자입니다. 결국 흩어질 설이라는 자인데 우리가 설사 그러면 물짓동을 놓는 걸 이야기하고요.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이게 쓰일 때는 예로 읽습니다. 그래서 예예라고 하면 흩어지는 모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걸 예예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제가 흩어질 예 그러니까 저 학생 예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예고 그 다음에 세다라는 뜻으로 쓰일 땐 설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설사는 자기가 주체 못하고 그냥 세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수변 옆에 열불엽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금방 전에 뭐를 배웠어요? 이게 셀설자라고 배웠잖아요. 즉 물이 새도록 나무로 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칠설자라는 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흘러가도록 10개 물 밑을 쳐낸다는 데서 이게 칠설, 더럽힐설, 셀설자입니다. 준설 그러면 뭐냐면 물 밑의 토사나 암석을 파내는 공사를 얘기해서 순 우리말로 이 준설을 우리말로 써라 그러면 물밑치기라는 자입니다. 물밑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골에서 도랑 준설 공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봄이 되면 여름 아주 겨울이 막 끝나기 전에 도로 공사를 해놓고 그 옆에 도랑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우리 논으로 물이 가도록 그 도랑을 잘 쳐냅니다. 이걸 준설이라고 그래요. 즉 흐르는 물 밑에 무엇이 자꾸 찌꺼기가 쌓이니까 그것을 물 밑치기, 물 밑을 쳐내는 걸 준설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준설을 우리말로 풀이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밑치기. 좋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셀설자입니다. 그래놓고 그 세다라는 뜻 외에도 칠설이라는 뜻이 있어서 칠설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셀설자 따로 있고 칠설자 따로 있죠. 그런데 칠설자에는 셀설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나무목만 붙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은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변 옆에 끌 예자죠. 이거 끌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끈다. 즉 물을 끌고 가듯 물이 흐른다는 데서 이게 셀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셀설자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해세자가 붙은 셀설이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끌 예자가 붙어 있는 셀설자가 있습니다. 즉 물을 끌고 가듯 물이 흐른다는 데서 셀설자인데 기밀이 누설되다. 셀로 셀설. 액체나 기체가 새고 또는 비밀이 새어나가는 걸 누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때는 셀설을 어떤 거를 써야 되나요? 둘이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셀설을 써라. 그러면 둘 다 써도 됩니다. 설사할 때 어떤 설을 쓸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론 삼수변 옆에 해세를 쓰는 게 세상세를 쓰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끌 예자가 들어가 있는 셀설을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영어로 가보십시오. 뜻이 똑같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살하다. 누군가를 다 죽이는 걸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뼈 앙상할 알이라고 해서 부서진 뼈를 얘기하죠. 죽을 사 변이라고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죠. 그리고 이거 창과죠. 이거 부추구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부서진 뼈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창을 들고서 부추를 베듯한 데서 몰살하다라는 뜻으로 몰살할 섬자입니다. 우리가 섬멸 그러면 모조리 무찔러서 멸망시키는 걸 섬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몰살할 섬자는 아주 무섭게 생긴 자예요. 시체의 뼈가 앙상한 모양처럼 창칼로 완전 베버리는 걸 섬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멸 그러면 완전히 그냥 모조리 무찔러서 멸망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문문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문과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문문에 사람인처럼 생겼죠. 원래 사람인은 아니지만 문틈에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반짝거리는 걸 별표로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반짝거리면 별표 할 일이 없어요. 붓으로 쓰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문틈에서 번쩍거리며 빛나는 모양에서 이게 번쩍거릴 섬자예요. 그런데 번쩍거리는데 계속 번쩍거리고 있으면 광이고, 빛광자고, 잠깐 번쩍거리는 걸 섬이에요. 그래서 섬광 그러면 순식간에 지나간 반짝거린 것과 현재 빛해서 섬광 그럽니다. 즉 번쩍 빛나는 빛을 섬광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한자 참 의연하게 만들어집니다. 빛광자는 계속 빛을 내야 되는 자고 번뜩거릴 섬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개가 팡 치면 빛이 번쩍거리죠. 이걸 섬광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이번엔 술과 관계가 있겠네요. 왜냐고요? 우리 당류라고 하는 술통류자가 나왔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술통류 옆에 별성, 즉 무슨 얘기냐? 술 취한 것이 별이 밝게 빛나는 모양처럼 깬다는 데서 이제 반짝반짝 제정신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술 깰 성자 또는 깨달을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수 그러면 잠에서 깨거나 또는 잠기가 밝은 걸 성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기 밝은 분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잠깰 성자, 술 깰 성자에다 잠잘 수자. 그러니까 잠자는 거에서 탁 깬다는 거예요. 잠귀가 밝다는 얘기죠.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른 한자를 보도록 하죠. 이번 한자요. 왠지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글자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초하루삭자 밑에 흑토죠. 초하루삭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초하루라는 뜻보다는 어떻게 만든 걸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 흙으로 만든 인물이나 신불이라는 데서 토우 또는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슬러서 어떤 흙의 성질을 거슬러 가지고서 흙의 성질을 뒤바꿔 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걸 토우다 그래서 토우소자입니다. 조소 그러면 소조를 가리켜요. 여러분 알죠? 소조가 뭐예요? 그렇죠. 흙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조각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잖아요. 즉 여기서 초하루삭자는 초하루라는 뜻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다. 왜냐하면 초하루라는 건 뭐냐면 달이 점점 차가지고서 다시 또 새해 첫 달이 되면 새해가 아니라 첫 달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걸 초하루라고 그래요. 음력 초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초하루 삭자는 결국 달의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질이 완성됐다 다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거스르다라는 뜻을 강조할까요? 또 그런 뜻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짐작했죠?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번 글자는 닮을 초자가 들어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집이라는 운면과 닮을 초자예요. 그런데 이 닮을 초자는 어원을 보면 사라질 소자의 변형 형태로 쓰이고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해가 사라져가지고 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냐? 밤이다 그래서 이게 밤소자예요. 소신 그러면 밤과 새벽을 얘기하는데 밤야와 달라서 우리 낮주자는 밤야가 반대했죠. 주야. 그런데 새벽 소자, 밤소자는 새벽 신자가 반대말입니다. 소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새벽이고 밤은 밤인데 어느 밤이냐? 새벽과 반대되는 밤을 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신 그러면 밤과 새벽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라질 소자가 들어갔네요. 같이 볼까요? 닮을 초자는 사라질 소자의 변형 형태고요. 갈착이 붙었죠. 즉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해요. 근심, 어떤 목적지가 사라진 상태로 없이 가는 것을 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일소자라고 그러죠. 건일다, 논일다. 그래 우리 소풍을 간다 할 때 이자를 씁니다. 갑갑함을 풀기 위해서 바람을 쐬는 걸 소풍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건일소, 바람풍, 소풍입니다. 이때 풍을 바람이라고만 하면 여러분은 바보란 소리 들어요. 바람이란 뜻 외에 뭐가 있죠? 풍경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경화 그러잖아요. 이때는 풍경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소풍 그러면 뭐냐?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정처 없이 거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처럼 거니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한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손수 옆에 벼룩조자를 알면 되죠. 벼룩, 이게 벼룩이 입모양이고 이게 벌레입니다. 입모양을 강조한 벼룩이의 모양이죠. 벼룩조자예요. 손으로 벼룩이 물은 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긁은 거죠. 그래서 긁을 소자입니다. 그래 소도 그러면 머리를 긁는다는 뜻도 있지만 비녀의 한자, 딴 이름이에요. 소도 긁을 소자, 머리도자, 머리를 긁어서 딱 쪼매 놓는 게 뭐냐? 비녀라는 얘기죠. 이게 벼룩조라는 것만 알아도요. 금방 이해가 돼요. 벼룩이가 물어서 자국이 났어요. 그걸 손으로 긁죠. 긁다 보니 덧자국이 나죠. 그래서 이게 긁을 소자라는 겁니다. 한자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의외로 재밌게 만들어졌죠. 그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벼룩조가 나올 겁니다. 야,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병들어 기댈력이라고 해서 병이랑 관계가 있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벼룩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벼룩이 물은 것처럼 살갗이 골마서 생기는 병이 뭐냐? 종기죠. 그래서 이게 종기소라는 자고 옴소라는 자입니다. 즉 개소 그러면 옴이라는 뜻이에요. 종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처럼 여러분이 벼룩이나 뭐 이런 거에 물려보진 않았겠죠, 요즘은? 그런데 벌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거기가 가렵고 그래서 좀 긁어요. 그럼 부풀어 오르고 거기가 나중에는 이렇게 고름처럼 잡히죠. 이런 걸 보고 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당시에 벼룩이 많았거든요. 벼룩이가 많아서 물으면 이것도 긁어요. 긁으면 이렇게 부풀으니까 긁을 소도 생기고 옴소자, 소위 말하면 종기소자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면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흐를류의 원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소통할 소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무로 만들어서 머릿결이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꽉꽉 머리가 묶이거나 어떻게 안 되고 곱게 소통이 되도록 한다는 데서 빗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빗소라고도 하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뭐 그럴 때 머리를 빗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세 그러면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는 걸 소세라고 그래요. 이건 씻는 거고 이건 머리를 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빗소자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머리빗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요즘 하면 아마 머리빗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나무로
당연히 머리빗이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머릿결이 소통이 돼서 이렇게 잘 딱 해서 이렇게 아니고 잘 비껴지도록 하는 게 뭐냐? 그건 빗이다 해서 빗소자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잖아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소통할 소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발이라는 거죠. 이거 발소 짝필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놓고 옆에 이거는 묶을 속자지만 원래는 이자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나오려고 태를 뚫고서 태가 뚫리고서 발이 움직인다는 데서 이걸 소통할 소 또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크기는 드물다 해서 드물소, 성길소 이런 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요거랑 똑같은 자니까 발입니다. 즉 아이가 거꾸로 태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발이 움직이고 그러해서 이것은 아이가 소풍하고 나오라고 소위 말하면 태가 뚫리고서 발이 움직이는 데서 이런 것은 소통해야 된다. 아이하고 산모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 그리고 아이가 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 드물소, 소통할 소 이런 자입니다. 이것은 소사라고 읽어야 되죠. 소식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소사는 변변하지 못한 음식을 이야기하고요. 육미부치, 즉 고깃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음식을 소사라고 합니다. 우리 소통 그러면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통하죠. 그럴 때 이 소자는 무슨 소? 소통할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 한자로 써라. 어떻게 쓸 겁니까? 드물 소자, 성글 소자, 즉 소통할 소를 쓰고 통할 통자를 쓰면 됩니다.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둬야 여러분이 문자학적으로나 어떠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라는 단어 쓰기 문제도 충분히 해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한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풀과 관계가 있겠죠? 왜냐고요? 풀초가 들어갔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풀초가 들어갔고요. 엄숙할 숙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초목이 엄숙하고 고요하여서 쓸쓸하다라는 뜻의 쓸쓸할 소자라고 그러고요. 또 쓸쓸한 데는 맑은 대쑥이 더 쓸쓸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맑은 대쑥소 또는 쓸쓸할 소자입니다. 우리가 소슬바람이 분다 할 때 소슬은 가을바람 소리를 이야기하고요. 쓸쓸한 모양을 얘기합니다. 소삭 그러면 이거야말로 고요하고 쓸쓸한 모양이죠. 이게 묶을삭자죠. 여기서는. 차질색 묶을삭. 그러니까 쓸쓸함에 매여 있는 거니까 고요하고 쓸쓸한 거죠. 이처럼 한자는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고 단어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만 될 논술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